제가 들은 바로는 연금처럼 따박따박 월급처럼 받을 생각이 있으면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비타민처럼 지식을 흡수하고 종이 울리면 수업이 시작된다. 지식 비타민 학교가 종! 자, 오늘 또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영연구소 부동산금융팀 김지연 연구원입니다. 드디어 90년대 출연자가 왔습니다. 비타민 최초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을 보는 것도 이렇게.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주제는 부동산 펀드의 이해와 투자 시 고려 사항이라는 주제인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그쵸. 근데 부동산 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그만큼 높죠. 그래? 네, 2012년도에는 사실 시장 규모가 2조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2조 원? 네. 2조 원? 2조 원. 아, 2억도 아니고 아유. 2조? 그거 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2020년도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 네, 20년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을 것 같으세요? 한 뭐 5조? 아유, 5배나 올라서 10조 가량까지 올랐습니다. 10조까지 올랐다고? 네. 오.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네요. 네, 그렇죠. 공모펀드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몰랐잖아요. 이런 게 있는지도. 네. 그럼 어떤 펀드에 사람들이 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오피스 같은 거는 사실 개인이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저 같은 이제 개미들은 접근도 할 수 없는. 왜요? 접근을? 그런 펀드는 고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금액을 넣으세요. 그 결국 이제 돈 많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인기 좋은 오피스 투자는 못 하는 거네요?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 펀드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라는 걸로 나눠요. 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공모펀드는 공적으로 하는 거고 사모펀드는 사적으로 하는 거고 오.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는 것처럼 증권사 8년 다녔어요. 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 이제 자격이 있는 분들만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가입 금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네. 공모펀드는 그와 달리 이제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반드시 모아야 하고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시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알려져서 네. 소액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장점. 근데 부동산 펀드는 그럼 뭐 공모 사모 비율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요? 네. 얼마까지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한 반반은 아닐 테고 사모가 한 7대 3? 아니에요. 사실 공모펀드는 전체 시장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아 진짜로? 네. 그러면 사모가 99%예요? 사모가 99%인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걸로 치면 나 같은 일반 투자자는 접근하기 힘든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냐? 이건 사실은 이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요새는 공모 리츠라는 것이 굉장히 리츠, 핫해요. 맞아요. 리츠가 근데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리츠가 뭔지 좀 간략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그걸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거예요. 증권시장에 상장한다? 네.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특징이 있죠. 그래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막 삼성전자 사고 KB금융 사고 이런 거죠? 그럼요. 정말 쉽게 설명하면 그렇고요. 리츠로 할 경우에 뭐 이득은 뭐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우선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배당이에요. 배당. 리츠마다 배당의 주기는 다르지만 거기서 나오는 배당 수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제가 들은 바로는 연금처럼 따박따박 월급처럼 받을 생각이 있으면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참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펀드나 리츠에서 실물 부동산에 반드시 직접 투자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재비용을 아낄 수 있고 이제 직접 운용을 하다 보니까 더욱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다는 건 내가 건물을 사서 그렇죠. 그 건물을 다시 팔았을 때 이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 뭐 임대를 줄 때 나온 임대료를 나눠 먹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부동산 펀드를 잘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엄마가 부동산을 해요. 역시. 그러면 솔직히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단점은 투자 리스크가 이제 소수의 부동산에 몰림으로써 이제 직접 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재간접을 하게 되면 이미 리츠나 펀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용이 많이 녹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 펀드나 리츠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비용을 내는. 그러면은 본인 같으면 직접 투자할 것 같아요? 간접 투자할 것 같아요? 아, 반반 해야죠, 반반. 반반? 네. 모든 인생에서 양념치킨이 좋아요? 후라이드 치킨이 좋아요? 반반이죠. 인생이 그렇구나. 그럼요. 다 걸쳐가고. 자산운용이 좋아요? 경영연구소가 좋아요? 반반이요. 그럼 부동산 투자를 진짜 듣다 보니까 막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해야 된다? 어떤 팁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나요? 저 아주 공격적이에요. 아주 공격적으로. 불타는데 막 덤벼들고. 와, 그렇다면 이제 펀드 투자 전략에서는 오퍼튜니스틱이라는 전략을 써요. 굉장히 뭐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없는 데서 없는 땅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개발을 그쵸. 직접 개발하자. 직접 개발을 하자.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자. 아니면 정말 노후화된 건물을 사서 부시고 리모델링하자. 이런 것들. 그렇게 투자를 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는 대신 그쵸. 굉장히 높은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차 안 팔리거나 사람이 안 들어오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셨더니 알고 보니 수맥이 땅을 흘러가. 팠더니 뭐 문화재가 있어. 이러면 망하는 거죠. 문화재 가격은 내가 못 봤나? 못 봤어요. 아 진짜 최악이네. 나라에 귀속되죠. 그럼 문화재가 나오면 그 땅도 내게 아니게 돼요? 아니요. 그 문화재를 다 이제 발굴해내고 그걸 이렇게 깨끗한 땅으로 만들어야지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사례가 광화문에 가면 그 대림건설이 갖고 있는 G타워가 있어요. 그 건물 안에 이제 옛날 그런 고터가 나온 거예요. 오래된 집 터가 나와서 이게 한 1년 넘게 개발이 진행되다가 중지가 됐어요. 그럼 광화문 한복판에 그 정도면 땅값이 얼마야 그게? 땅값도 문제지만 사실 이걸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빌리기도 했고 투자자들한테도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동안은 일체 수익이 나지 않고 그게... 이자만 줘야 돼요. 와 이건 뭐 그린벨트도 아니고 무슨 유물벨트네.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얘기했듯이 투자 성향이나 위험 수준 투자자가 직접 살피긴 좀 쉽지 않아요. 그럼 팁! 자세히 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펀드를 가입할 때는 6개의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투자 성향을 체크한 다음 자기에게 걸맞는 등급의 펀드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 거죠? 뭐가 제일 가장 공격적인 거예요? 1등급이 제일 공격적이고 네, 1등급. 6등급이 제일 보수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동산 펀드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막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부동산 막 괜찮은 아파트가 보여 막 그건 검색하는 게 일이거든요. 얼만가? 근데 그리고 나서 실망하는 게 요즘 일상인데. 오늘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비타민처럼 흡수하기! 네, 부동산 펀드 편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종이 올리면 이제는 집으로 다음 등교 시간에 다시 봐요. 안녕!